안녕하세요. 머니 어벤져스. 여러분의 돈과 자산을 지켜드리고 불려드릴 머니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 경제 앵커 권미란이고요. 오늘의 머니 어벤져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 과학, 통일, 이 커다란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파워를 키워가고 있는 엄친딸 포스의 커리어가 따라붙는 그녀. 머니 어벤져스 신지은 아나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니까 네. 막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선배님. 네, 이렇게 선배와 함께 방송을 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네. 정말 그 옛날 언제였던가요? 네, 한 4년 전이죠. 그렇죠. 네, 하늘 같은 선배님을 보면서 언제쯤 나는 네. 저런 경제에 오를까 싶었었는데요. 이렇게 네. 다시 함께하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에 제가 어색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경제방송 입사했을 때가 그때 27살이었는데 네. 그때 김순영 선배님이 네. 이 나이 비슷하셨어요. 요거보다 좀 어리셨던 것 같아요. 처음 뵀을 때는. 예. 그리고 제가 한창 또 이제 방송할 때 30살 이렇게 지나갈 때 딱 요 나이셨거든요. 정말 하늘 같거든요, 저한테. 김순영 선배님. 그런데 뭐 후배들의 이런 얘기들 그냥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나이 먹으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아, 한번 야. 박수를. 진짜 사실 신지은 아나운서는 저에게 있어서 네. 오래된 후배처럼 또 더 많이 느껴지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커리어를 어떻게 발전시킬 네, 것인가 맞아요.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던 후배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또 머니 어벤져스라는 것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 진짜 정말 다방면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후배이기 때문에 머니 어벤져스로 초대를 해도 손색이 없다. 지금 제가 한번 칭찬을 드리고 다시 주시는 분이 아니요. 그래서 네. 제가 여러분 네. 섭외했습니다. 신지은 아나운서를. 네. 자,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요? 네. 참 식상한 마음껏 거지만, 자랑하셔도 돼요. 제가 내가 좀 멍석을 깔아주시면은 그냥 막 해보도록 자랑하세요. 할게요. 네. 일단 저도 경제방송에서 처음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그게 2011년이었어요. 새벽 방송을 주로 했고 외신들을 많이 전하는 일을 했는데 사실은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이렇게 경제방송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와 이건 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여 왔는데요. 경제방송에서 일을 하다가 국제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글로벌 경제를 좀 익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은 또 1인 미디어라는 세상에 무려 3년 전부터 푹 빠져서 경제, 과학, 통일 분야의 1인 미디어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네, 아직 미혼이고요. 네, 중요한 아직 미혼이라는 점. 네. 네. 그래서 1인 미디어의 세계를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의 방송을 또 사랑하는 네. 그런 오픈 마인드의 사람입니다. 네. 경제 분야, 네. 과학 분야, 통일 분야 다 너무 중요하고 그렇죠. 사실은 그냥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특히 또 뭐 젊은 분들, 10대, 네. 20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쩌면 좀 거리감이 있고 어려울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싫어했거든요. 저도 경제도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근데 별로 안 사실 좋아했어요. 제가 경제는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긴 했는데요. 경제는 못했습니다. 경제학원을 네. 무려 3수강을 하면서 마지막 점수를 C를 받은 전설적인 인물인데 방송을 하면서 실전에서 많이 익혔어요. 그리고 알면 쉬워요. 그리고 맞아요.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맞습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경제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더 붙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또 1인 방송, 아프리카 TV 등등 맞아요. 네이버,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는 1인 미디어로 한 5년 정도 지금 과학자들이랑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도 저도 과학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요.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과학이 우리의 어떤 경제 발전에 그럼요. 미치는 영향이 네, 상당하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경제가 어렵다고 느껴지시지만 네.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되고 몰라서는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제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고 또 통일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분야에서 컨텐츠를 막 만들어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부딪혀가지고 몸을 좀 써보면 안 어렵다, 재밌다, 알수록 흥미롭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사실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학교 다닐 때 성적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의외였어요. 왜냐면 대기업에 네. 여러 차례 입사했던 상당한 재원이거든요. 네, 제가 또 스펙만 다른- 들어보면 아니 다른 학점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아무 데서도 제 학점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근데 삼성에 입사를 했을 때 음. 최종 면접에서 학점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정도로 임원분들의 압박 면접을 견뎌냈을 정도로 학점이 네. 별로 좋진 않은데요. 그게 사실 지적 탐구 능력과 학점은 네, 꼭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사실 그렇게 어디 내놓을 만한 학점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뭐 아나운서가 되기에는 네. 그래도 뭐 모자라지 않은 네, 그런 맞아요. 학점이었습니다. 아나운서는 학점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해요. 학점이 막 엄청 해요. 4.0, 맞아요. 뭐 장학생이어야 네, 되지 않냐. 네, 너무합니다. 음. 친구들 꿈과 희망을 가지세요. 네, 그러세요. 자, 자기소개 들어봤고요. 네. 경제, 과학, 통일 분야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제일 재미있게 느끼는 분야는 어떤 분야세요? 사실 제가 지적인 탐구 능력이 굉장히 없지만 또 추구하는 성격이라서 저도 과학을 지적 예, 욕심이 욕구가 너무 상당하거든요. 많아요. 예, 예. 저도 비슷해요, 선배. 집에 그래서 책 저희가 엄청 친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막 러시아어, 뭐 아랍어 이런 책만 사놓고 약간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어쨌든 과학이라는 걸 전혀 모르다가 하게 되니까 그게 제일 재밌어요. 과학. 네. 진짜요? 예, 뭐 양자역학, 중력파 이런 이슈들 아주 잘합니다, 요즘은. 네. 그녀의 블로그와 네.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 네, 가보시면 맞아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컨텐츠들을 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신지은 아나운서가 우리 머니 어벤져스로 활약하시는 분야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외신 쪽이 네. 될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국내 언론 기사들 많이 접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 대비해서 외신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외신 네. 캐스터를 하려면은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네. 그런 질문 또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처음 외신캐스터로 활약을 하기 시작했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아, 진짜? 왜냐면요. 네. 저는 물론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라는 게 여러분 보통 생각하시는 수능 만점 정도? 네. 근데 그 영어가 막 말하는 능력은 아니고 또 듣는 능력도 아니고 굉장히 국한된 아닌데? 영역이잖아요. 방송하면서 영어 하는 거 들어본 것 네.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한 학구열로 불타셔가지고 영어 테이프를 많이 틀어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해외 유학을 해본 적도 없고 어학연수도 안 다녀와봤거든요. 나 괜히 새롭게 알게 된 쫑거예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오래 아니 면접을 갔는데 막 앞에서 막 하이 막 이러면서 다 영어를 너무 원어민처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쫄았죠, 당연히. 연수도 다녀와 본 적 없고 또 여행도 많이 안 다녀와 본 제가 과연 외신캐스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 그건 역시 편견인 게 발음은 완벽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신을 계속 접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장식하고 있는 건 무역전쟁.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또 언론을 장식했던 게 뭐 있을까요? 재정위기 뭐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알고 공부를 하면 영어도 쉽게 읽혀요.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시면 또 쉽게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을 하시면 전혀 어려운 영역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부터 해도 되나요? 그럼요, 선배. 그럼요. 저는 네. 예, 해석돼 있는 거 위주로 아, 외신을 접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네. 기자들이 해놓은 걸 보는 거랑 그쵸. 내가 직접 해보는 거랑 굉장히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네. 외신 캐스터 할 때 매일 새벽마다 외신을 네. 다 점검하잖아요. 네. 그거를 한 몇 개월 정도 하니까 좀 음. 편안해지셨어요? 사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일주일 하니까 일주일 하니까 웬만큼 되더라고요. 영어 테이프의 효과가 네, 상당하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다우지수가 올랐습니다, 내렸습니다. 뭐 맥락을 파악하는 것들도 뭐 재정위기 때문입니다. 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게 그거여서 일주일이면 딱 이제 와닿아요. 큰 틀은 유지되되 네. 미묘한 차이만 맞아요. 변화할 네, 뿐 맞아요. 그것만 캐치하면 네, 난 끝났었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시면은 충분히 저는 외신의 전문이라는 것도 없다고 봐요. 그냥 누구나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가설 수 있는 분야인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 조금 더 재밌고 맛깔나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머니 어벤져스 외신을 다 여러분들께 핵심만 쉽게 그리고 꼭 아셔야 하는 알고 가셔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월요일에 머니 어벤져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으신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지은 아나운서가 굉장한 방송 사고의 영웅이거든요. 아, 네, 아니 요즘 그녀에게 이런 방송 사고는 다 네. 몰려 있었을까? 맞아요. 제가 그런 약간 생각이 허당이에요, 들죠. 선배. 제가 그 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뭐 네. 예를 들어 명문대를 졸업했고 또 뭐 삼성에도 다녔고 제가 청와대 인턴도 했었거든요. 청와대 학교 어디 인턴도 졸업하셨죠? 했고 서강대 졸업했습니다. 대학원도 서강대요. 네, 제 모교가 서강대예요. 네. 아 뭐 경영학과 학부 그러면 대학원 둘 다? 네, 아. 둘 다 서강대 졸업했고 아직까지는 서강대가 좀 명문대로 꼽히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그리고 뭐 삼성도 갔고 청와대도 갔고 뭐 영어도 좀 잘 해 보이고 이러니까 나 진짜 잘하는 네,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그게 다 잘해요, 제 여러분. 소행입니다. 이따가 이미지 들어보세요. 관리에- 제가 시킬 거거든요. 제 이미지 관리의 성공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똑부러지고 냉철하고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허당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잘 더듬고 방송할 때 막 더듬고 안 더듬는 날이 너무 행복할 정도로 뭐 이런 허당인데 그래서 넘어지는 사고도 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넘어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네. 근데 넘어질 때 그게 제일 유명해요. 그걸로 저는 제일 유명해요. 무명 아나운서, 넘어진 사람. 네, 뭐 그 팔이 날라왔던 네, 방송사에서 그녀는 넘어졌죠. 네, 넘어졌죠. 그때 저는 난 이제 끝났다. 어.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넘어진 거 자체의 어디 충격보다 어떻게 끝난다? 이제 나 이제 내일부터 방송 못 하는 거 아니야? PD님이 나오지 말라고 한다.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순간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난 내일부터 못 나온다 이 생각을 하고 바로 일어섰어요. 근데 그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에는 제가 한 번 넘어진 걸로 나와 있는데 네. 사실 정신을 차리고 딱 일어섰는데 뒤에 또 넘어집니다. 두 번 넘어졌어요. 근데 그게 어차피 생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뒤로. 근데 두 번을 넘어지고 그러면 5분, 10분 코너 네, 하는데 두 한 번 번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한 번 넘어지고 재빨리 일어선 뒤 또 아무렇지 않게 방송을 하다가 또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방송을 마무리했어요. 그거 말고 또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토마토에서도 있는데. 토마토에서도. 네. 그건 뭐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혹시 그때 방송 보셨던 분들은 댓글로 네 제보 좀 해주세요. 제가 기억나는 거 네. 있거든요. 토마토에서 뭐예요, 선배? 어렴풋해가지고. 뭐지? 화장 안 하고 두 가지 사고가 있는데 방송 화면에는 안 나갔어요. 나간 것도 있구나. 한 번은 제가 늦잠 자서 메이크업을 아예 못하고 1부에 들어갔고 2부에는 메이크업을 하고 등장을 했고요. 그 거의 방송 사고 수준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토마토 TV 얘기해도 되죠? 네. 토마토 TV가 분장실이 그때 없었어요. 메이크업을 제가 스스로 하고 헤어도 제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있지 않았나? 아니요, 저 혼자 했어요. 혼자 다 하긴 했는데
그 공간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 곰손이라서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헤어가. 그래서 롤을 이렇게 말다가 그게 방송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에 붙은 거. 붙인 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선배들이 머리카락을 잘라줬어요. 아 진짜? 네. 방송에 가야 되는데 롤이 머리에 엉켜가지고 안 떨어져서? 안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다. 머리카락을 그냥 가위로 잘랐어요. 이렇게 제가 허당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요. 아, 이미지에 근데- 심각한 손상이 우려됩니다. 아니에요. 경제 방송은 근데 왜 이렇게 네. 넘어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이혜리 맹커드 그래요? 맞다. 기절해가지고 물론 이제 정신을 잃은 건데 아무래도 경제 방송이 실시간으로 맞아요. 네. 이제 실시간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빠른 정보 전달이나 네.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대본도 없잖아요. 대본도 네. 잘 없고 변화 사항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그런 재미있는 장면들이 네, 많은 깨알 곳이 바로 또 경제 맞아요.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진정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요. 네. 네. 프롬프터 저는 보고 경제가 있는 게 최고인 것 아니잖아요.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네. 저는 이런 자부심은 있는데 비록 저는 허당이지만 네. 경제방송 진행자 선배들을 보면 한 분 한 분 너무 대단하시고 방송 능력이 정말 뛰어나세요. 대단해요. 신지은 캐스터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네. 모셨고요. 네. 앞으로의 꿈 뭐가 있을까요? 꿈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결혼하는 거. 네, 이게 일과 사랑을 같이 병행한다는 게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 일단은 음. 지금은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결혼을 꼭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경제 방송을 평생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채널이 요즘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많고 또 방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도 신지은 하면 이 친구는 매력도 있고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여러분들께서 들게끔 그런 매력 넘치는 방송인으로 끝까지 남고 싶은 게 제 네. 소망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게 가장 강한 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네. 저도 가늘고 지금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뭐 지금 12년여 하고 어, 있습니다. 네. 네, 맞나? 잠깐만 2007년이니까 맞네요. 선배. 12년여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지루하시지 않으시죠?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신지은 아나운서의 코너입니다. 바로 트럼프 네. 트위터 털어보기. 털어보기입니다. 여러분. 즉석에서 정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네. 트위터는 정말 쉴 틈 없이 24시간 맞아요. 네. 뉴스가 생산되죠.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네. 이유가 있잖아요. 뭐예요? 가짜 뉴스와의 전쟁. 가짜 그러니까 뉴스. 항상 그걸 디스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선배? 그런 것들이 사실 네. 안 해도 되잖아요, 대통령. 그쵸. 그거 무시해도 어, 난 대통령인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잘 이용하는 맞아요. 사람이고 괜히 사업으로 성공한 게 아니고 대통령까지 하는 네,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의 트위터는 정말 그 어떤 뉴스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네, 재밌기도 하고요. 재미도 네.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트위터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할 트윗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대해 주세요.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일주일 트위터를 털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건가요? 사실 저희가 머니 어벤져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뉴스 중에서 경제에 관련된 걸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해요. 그리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유심히 살펴본 결과 이거는 꼭 아셔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네.
없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 뭐 CNN 너희는 그런 뉴스 내면 안 돼. 그래, 이런 얘기도 많이 이런 하거든요. 얘기를 중간에 많이 네. 끼워 넣어요. 너네 그래서 망할 내가 거야. 하는 거야 지금 네, 트위터를. 네, 망할 거야. 너희들은 나에 대한 가짜 뉴스를 왜 이렇게 많이 내니? 네. 이런 과격한 내용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맞아요. 일화가 되게 많은 네. 게 그 예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이 중국 그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나서 네. 북미 회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무드로 가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북미 회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갔었거든요. 그때 5월 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회담을 잘 끝냈어요. 그러니까 나의 친구고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뭐 오늘 얘기 잘 끝냈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잘하다가 기자들이 막 질문하는데 거기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끝에 뭐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번역 들을 필요 없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갑시다. 네. 한 것만 편집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시받고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중간에 네. 이제 기자들이 좀 다른 질문,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이 없는 다른 뭐 스캔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러시아 쪽이랑 연계되어 있다 게이트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또 한 사례가 땡큐 삼성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트럼프가. 진짜요? 네. 언제? 예전에 시점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삼성이 미국에 뭐 공장을 짓는다 뭐 이런 찌라시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네. 그게 기사로 담긴 거예요. 근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인용을 하면서 땡큐 삼성 해버리니까 네. 삼성은 미국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공장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이런 현상이 진짜? 생겼었어요. 네. 가짜뉴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뉴스를 이용한 거죠, 트럼프가. 실제로 대단해. 나 소름 돋았어. 실제로 그 업무가 네. 추진되고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니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팩트 체크 꼭 하시고요. 네. 필요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그 뉴스를 보고 느낀 게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뭐 미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땡큐 제너럴 모터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경제 이 영역에서 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네. 땡큐 삼성 이게 참 멋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적절히 잘 괜히 이용을 하는. 괜히 사업가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사람의 심리를 약간 이렇게 이용하는 네. 그런 타고난 심리꾼이 아닐까. 심리꾼은 뭐죠, 근데? 심리꾼은 뭐지? 사랑꾼은 있는데 심리와 힘을 잘 활용하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네. 정말. 힘이 있고 심리학자로서의 기질도 있고 사업가로서의 기질도 있고 너무 트럼프 찬양으로 네. 근데 저도 제 멘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에게 배울 게 너무 많다. 네,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방송도 네. 했잖아요. 오랫동안.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뭔가- 이용한 네, 거죠. 잘 맞아요. 그런 커리어를 쌓아서 네. 결국에는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뭐 예전에 대선 때부터 뭐 트럼프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기사나 언론이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확인하고 왔는데 그런 걸 쭉 모아놓은 영상을 트럼프가 딱 올려놓으면서 너희는 틀렸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털어보려고 하는 거고. 맞아요, 여러분. 네.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저희 괜찮나요? 여자 둘이 모이다 보니까 네, 수다가. 끝이 없네요. 그러니까 수다가 끝이 트럼프로도 없고. 수다를 떨 수 있는 네, 재밌네요. 네, 다음에 우리 뭐 거래 기술이라든지 네. 트럼프 관련 책도 네. 저희 그 머니 어벤져스의 대표 코너예요. 네. 매일 50쪽씩 책을 읽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어려우시잖아요. 아기가 있어서 아기가 없으면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네. 아이는 안 키우지만 노느라고. 하셔야 돼요. 네. 결혼하시려면 네. 또 많은 네. 경험들을 네, 하셔야죠. 농담이고요. 50쪽 읽기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지만 저희와 네. 함께하면 또 쉽지 않을까요? 쉬워요. 네. 해보세요.
우리 진짜. 건비란 앵커가 쉽다고 절 따라오세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한번 쉬운 걸로. 쉽습니다. 50쪽 읽는 건 하루에 50쪽 읽는 건 근데 투자자로서 또 기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신문이나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나 또 책, 나에게 필요한 책들 이런 것들은 하루에 50쪽 읽는 건 뭐 그냥 한두 시간? 네. 네,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출퇴근하실 때 읽으시면 네. 투자에 한번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게 읽는 게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아, 저는 사실 그 케인즈가 말한 네. 동물적 충동에 의한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팔고 이러다 이거 주식 보니까 이거 샀어요? 이거? 어떤 주식? 이거 주식이요? 어.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사도 되나요? 눈이 반짝반짝. 중국 수출하잖아요. 아 그래요? 수출 이번에 이미 늦은 거 아닐까요? 이번에 중국 수출 시작했고 그래서 홈쇼핑 매출을 넘어선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알아보고 사야겠습니다. 이렇게 귀도 얇아요 제가. 만족하나요? 네, 이 제품에 만족합니다. 대해서? 네, 엄청 만족하죠. 되게 만족하죠. 네. 그렇죠. 어쨌든 네, 그러면 동물적 충동보다는 네, 지혜를 바탕으로 한 투자 네. 그리고 그 지혜를 채워주는 책을 많이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무리. 그래서 네. 매일 50조 네. 이 코너도 있고요. 이거 네.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어느새 책을 한 권, 두 권 읽으시다 보면은 성숙한 투자자로 또 발돋움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네. 트럼프 트위터. 그렇죠. 네. 트럼프의 트위터. 제가 뭘까요? 골라왔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요걸 보고 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7월 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남겼어요. 딱 한 단어로. 혹시 맞춰보시겠습니까? 한 단어? 네, 한 단어. 그러니까 뭐 F, 아, 커피 이런 식으로, 마이크 이런 식으로. 한 단어. 경제 분야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이제 큰 힘을 가진 단어가 뭘까요? 요즘 업? 우리나라도 업. 업이요? 업? 업. 업이요? 응. 업은 왜 나온 거죠? 뜬거 없나? 업을 아. 눌러주세요. 여러분 업을 눌러주세요. 이런 심리가 지금 반영된 멘트이신 것 같은데. 네, 업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힌트를 드릴게요. 저 지금 네. 지금 옆에 우리 네. 계시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트럼프 트위터에 경제와 관련돼 있는 단어가 한 단어가 딱 올라왔대요. 네, 연속적으로 이제 한 단어가 3번 연속 나왔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업이라 그랬다가 뜬금없이 업 업이라 누르셔야 된다.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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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상승에 못 상승도 말랐어. 되고 어. 또 이거 영상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업 누르는 것도 업도 누르시고. 네. 근데 트럼프는 상승을 뭐 얘기하잖아요. 그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분야가 지금 취약해요. 바로 AI? 인공지능까지 나왔습니다. 아니고. 아직 직관적인 단어인데 네. jobs. 네, 고용 문제. 나 처음에 jobs. 그거 생각했어. 네. 근데 고용을 영어로. jobs. 스티브 잡스 아니에요? jobs. 네. jobs 이렇게 3단어를 남긴 거예요. 진짜? 네, 근데 7월 6일이에요. 미국의 고용이 좋아요, 지금. 그쵸. 지금 네. 역대 실업률이 최저고. 네. 근데 이번에 남긴 그 잡스는 좀 더 색다른 의미,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부자 감세. 네. 그리고 뭐 고용을 창출을 해도 그게 백인 위주다. 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잡스 하고 이제 가져온 그 근거가 히스패닉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인들 뭐 이런 약간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계층들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잡스가 나온 거죠. 역시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 나는 그러한 자부심과 함께 맞아요. 잡스군요. 네. 그리고 지금 트위터를 보시면 3.7 밀리언 하면 몇만일까요, 여러분? 3.7 밀리언이면 네. 계산 잘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3.7 million jobs have been created.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추가 고용이 창출됐다라는 지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남긴 것들이 이 세금 감세를 통해서 그동안 좀 비판을 받았는데 이걸 통해서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실업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라는 기사가 또 있거든요. 그거 네. 인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이 실업 지표가 아주 괜찮게 나오면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준 그런 네. 트윗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3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요? 트위터를 통해서. 저도 제 빅머니 오프닝에 네. 고용 얘기를 했었는데 네. 미국이랑 일본 고용이 너무 좋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이유가 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네. 지났기 때문에 또 이제 돌아온 이 고용의 호조세, 경기 네. 호조세이기도 하지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너무 이게 실업률이 네. 떨어지면서 고용이 좋은 면도 있었던 거예요. 약간 일본에는 그런 숨겨진. 고용이 네. 좋은 이유가 고령화의 여파도 네. 있었어요. 네, 일본에서는. 그렇구나. 그것도 한번 네. 여러분들 고용 기사 나올 때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야겠네요. 저 그거는 몰랐어요. 오늘 저도 하나 재미있는 배우네. 발견을 했어요. 보면서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정확한 수치를 좀 살펴보시면 2018년 히스패닉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아시아계 실업률도 올 1월 이후 3%에서 2.1%로 크게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업률이 낮은데 굉장히 여러 계층의 실업률이 골고루 낮은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골고루 낮으니까 평등한 사회가 누가 정부에서 지켜보고 계신가요? 국정원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실업률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그게 좀 네. 민감한 네, 사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고용은 좋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정책이 문제다. 맞아요. 아직 뭐 이제 2년 차에 네. 들어섰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맞아요. 나오냐 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벌써 많아요. 2년 차구나. 그럼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의 실업률 또한 3.3%로 2000년 이후 가장 낮고요. 1953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 주 들어서 이런 트윗을 3번이나 남겼다는 거는 내가 최고다. 경제에 있어서 최고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나스닥, 다우지수, 뭐 S&P 500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윗을 남기면 일각에서는 그거는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준비되어 있던 정책이고 그게 너의 시대에 와서야 그냥 빛을 발하는 거다. 이런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요. 어쨌든 누가 하지만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 네. 누구한테 혼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둘 다 잘했다고 말씀드려보면 할까요? 저는 네. 솔직히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오바마 대통령이 괜찮게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항상 시차가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각각의 정책에 따라 시차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 시차가 있는 것이 그 뒷 세대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오바마 대통령이 잘 씨를 뿌려놓은 게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와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뭐 실제로 뭐 그냥 바로 씨앗 뿌려서 바로 네, 뭐 되는 거 그러니까요. 있나요? 우리도 물 그렇잖아요. 주고 그렇죠. 시간이 네. 지나다 보니까 네. 그게 꽃 피는 건데 네. 또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가 뿌리는 씨앗이 있을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트럼프 임기 내 혹은 재선되면 또 그때 그리고 확인을 그렇죠. 하거나 네. 그 이후에 또 세대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낼 때마다 자꾸 댓글을 다는 내용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실행해 놓은 거를 너는 수혜만 보는 것이다. 이런 댓글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찾아보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감면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실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마 지표가 좀 역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왜요? 부자 감세, 약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런 서민들의 친서민적인 행보는 어쨌든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표가 지금은 좋아도
또 그런 감세안이 발효되고 나면 또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거죠. 법인세는 인하하게 되면서 올해 1분기에도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네.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뭐 외신이나 국내 이제 미국 시황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세금 감면 효과다 이런 내용들 많았는데 이번 2분기에도 네. 그러한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지 네. 실적, 미국 기업 실적도 잘 맞아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네. 아침에 봤을 때 단신만 짧게 봐서 모르겠는데 JP모건이나 시티그룹 같은 금융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해요. 2분기.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좀 나오기 시작하겠죠. 뭐가요? 이 효과. 아, 과연 효과가? 트럼프가 네. 제대로 했는지 네. 아닌지. 사실 뭐 기업들이라도 잘 되면 그게 또 하나의 경제 성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 트위터 가운데 가장 네. 주목할 트위터는 잡스였습니다. 잡스. 네. 업이 아니라 잡스였습니다. 물론 네. 업이랑 잡스랑 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네요. 네. 네. 잡스가 업 됐으니까. 네. 간밤에 나왔던 또 네. 고용 지표도 간밤에는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신규 일자리 수. 신규 일자리 고용. 수. 네. 일자리 수가 나왔는데 네. 전달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 때문에 네. 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주식 시장이 음. 상승했어요. 네. 네. 앞으로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서 네.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무역 전쟁이 또 발발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오히려 또 잘 찾아보시면 네. 향후 내년쯤에 금리를 미국에서 인하할 수도 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얘기도 요즘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경기 인하할 침체기까지 것 같아요, 하면서. 근데.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뭐 상승하는 걸 늦추거나 네. 아니면 정 안 되면 인하를 할 수도 아, 있겠죠. 그렇구나. 근데 네. 제가 블룸버그 그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음. 내년에 거의 세계 대부분까지는 아니고요. 과반수 이상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사실 미국 금리가 굉장한 지표로 활용이 되잖아요.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의 지표가 되는데 일단은 과반수 이상이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네. 그건 한번 지켜보거나 아니면 좀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제가. 이것도 제가 역시 분석을 해보도록 무역 할게요. 전쟁의 네. 여파가 과연 경제 지표에 어떤 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따라서 맞아요. 만약에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 장벽을 높이면 예전에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처럼 네. 그때도 고율 관세를 매겼는데 그때는 50-60%더라고요, 네, 평균. 굉장히 높았어요. 네, 50%를 네. 매겼어요. 지금 25% 네. 매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시기에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리세션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요즘 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데 안 좋으면 올릴 그렇죠. 수는 없게 맞아요. 되겠죠. 예상이나 네. 계획은 그렇더라도 맞아요. 한번 경제 지표들을 하반기에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다음. 이게 답니다. 네. 세 개가 다 잡스와 관련되었던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에 네. 관련돼서는 이게 전부였고 혹시 그냥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으면 네. 제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뭐 가짜 언론들에 음. 대한 경고나 또 이번에 미국 대법관이 바뀌어요. 연방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됐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약간 정치적인 영역에 대한 것도 많이 남기기 때문에 네. 뭐 관심 있으시면 다음에는 그런 것들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50조 네. 이걸 얘기를 네.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50쪽 읽는 게 네. 쉽지만 어렵다는 게 저희가 이 책을 같이 읽기로 했어요. 50쪽. 제목이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인데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세계를 뒤흔든 네.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다른 것도 되게 많았어요. 이게 제가 선물 받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아. 분이 금융위원회. 네. 금융위원회. 저자가 주셨어요? 네. 제가 또 경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유재수 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금융위원회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지금은 아니구나. 지금 잠시 다른 곳에 일하고 계신데 네. 금융위원회에 일하고 계신 제 옛 직장 그 선배님이라고 하기에는 저보다 한 해 같이 높으신 분인데 그분께서 선물을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정책을 만드는 정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정책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시리즈가 같은 출판사에 같은 뭐 저자라든지 같은 단체에 계신 분이 내신 시리즈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네. 똑같아요.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온 다양한 네. 시리즈인데 네. 세계를 뒤흔든 열흘,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 네. 세계사를 뒤흔든 뭐 20가지 전쟁. 괜찮네요. 제목들이. 세계를 뒤흔들었다는 게 일단 저희도 세계를 뒤흔들어 보죠. Hello everyone. 우리 한번 외국인 시청자들까지 저희 함께 하도록 네. 영어로 진행을. 밑에 자막 좀 깔아주세요. Hello everyone. 네. 세계를 뒤흔든 시민 불복종 뭐 이런 식으로 네. 세계를 뒤흔든 독립선언서 네. 이렇게 시리즈가 네.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다른 출판사입니다. 네. 저희가 50쪽을 읽어보려고 하는 이 책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네, 맞습니다. 나온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책이고요. 네. 한번 제가 프롤로그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경제정책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정답이 없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모든 정책가들은 시시포스처럼 잠깐의 소홀함으로도 경제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이다. 이기려는 게임이 아니라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앞선 사람들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고 오늘의 현실에 맞게 수정한 뒤 그것을 다시 뒷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기지 못하는 게임이지만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네. 참 와닿네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기지 못할지언정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또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이런 지표 속에서도 또 해내야 됩니다. 맞아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경제 이반자, 뭐 네. 경제 장관, 총리 이런 분들이 정말 중책을 맡고 있고 특히 네. 그러니까 총리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재정 정책을 쓰시는 거고 중앙은행의 총재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을 쓰는 건데 그런 분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경제를 조금 더 뜨겁게 가열시키고 때로는 너무 뜨거운 네. 경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그런 정책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이 굉장히 어렵다. 네, 맞아요. 지금도 당장 네. 실업률이 좀 낮으니까 사람들이 당장 정부를 딱 얘기하잖아요.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지금 이 안에 등장하는 경제 대통령이라고 꼽히는 분들도 갈팡질팡했던 사례가 많아요. 맞아요. 네, 막 힘들어하고 네. 음해를 받고 그거 아니다 할 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뭐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걸 알므로써 우리가 좀 그 시야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경제 정책이 나오면 네.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제 정책이 나오면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스스로? 저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어떻게 저는 해요? 약간 갑자기 디스를 하게 아니 이게 근데 일반적인 국민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일단, 제가 네. 제가 왜 물어본지 아세요? 왜요? 왜일까요? 디스하게 생겨서 근데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교훈을 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물론 네. 건전한 비판이 필요하고 그러한 네. 의견이 전달이 되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네. 뭐 직장인이고 네. 아이의 엄마고 한 가정의 안에 아내이고 안에 예. 정신적 지주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아무런 정책과 관련이 없죠. 그냥 이제 경제를 바라보고 그냥 소신이죠, 진행하는 저는. 진행하는 뭐 앵커이지만 그냥 정책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라는 거죠. 사실은 감정 저희가 낭비, 시간 네. 낭비. 근데 그렇게 시간 낭비는 아니지 않을까요? 뭐든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네. 이 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아.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고. 맹목적인 비판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뭐 또 네. 지금 뭐 이거 봐도 52시간 안 되잖아. 네, 맞아요. 뭐야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뭐 또 올리려고 뭐 찬성 반대. 물론 찬성의 의견이 있고 반대의 의견이 맞아요. 있죠. 각자의 의견이 네.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정 낭비를 하는 시간에 네. 과연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려 하는가 라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네. 제가 선배 말씀하시는 거 듣고 우리 권미란 앵커 말씀을 듣고 좀 찔리는 게 네. 정말 저도 맹목적인 비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악플 남겼어요? 아니요, 저는 다행인 건 악플을 잘 안 남기고 저는 제 거만 관심이 있어서 제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댓글 그냥 혼자 나시는 혼자 거 이렇게 투덜투덜. 보고 네, 이런 성격이라서 악플은 안 남기는데 그냥 왜 정부가 대표적으로 왜 정부가 실업자들을 좀 줄이려고 정책을 펴는데 왜 실업급여를 늘리는 데만 치중을 할까? 왜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취업률을 늘리는데 왜 취업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만 하려고 할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고민들을 나름 했거든요. 네. 만약 내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라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 치중을 하겠다. 청년 취업자들을 그냥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요즘 사실. 근데 지금 네. 이번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나 혹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네.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딱 이 불만을 갖고 정말요? 있죠. 저 말고도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실업급여 얘기하셨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들에서 세금을 많이 끌어다가 네. 돈을 쓰는 재정 정책을 네. 하는데 그거를 너무 인기 영합주의 아니냐 맞아요. 이런 비판들을 많이 네.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네. 일단 뭐 예를 들어 프리랜서들 뭐 나름 명함이 있겠지만 비정규직이나 뭔가 굉장히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뭔가 금전적인 혜택을 줘도 일자리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그건 눈먼 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 저도 요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보고서를 한번 볼까. 뭐 그런 재정 정책 관련된 리포트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저는 이 책을 네. 이제 보면서 제가 이 책을 어제 급히 네. 이북으로 구매했어요. 제가 이북으로. 최초로 네. 구매한 이북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저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네. 이북을 네. 안 사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네. 오프라인으로 보는 활자를 좋아해서 네. 이거는 그냥 뉴스나 뭐 SNS 할 때 네. 주로 읽는 용이고 네. 이걸로 책을 보진 않는데 어제 너무 급해가지고 네. 바로 결제했더니 바로 볼 수 있더라고요. 너무 맞아요. 편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는데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네. 사실 그 정책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이번 정권에서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는 네. 방향성이 있는지를 찾는 네. 게 사실 굉장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바라본 역시 경제 앵커십니다. 바라본 네. 그 시각이지만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오프닝에 네. 최근에도 썼던 말이지만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일까요? 정책에 반해야 되지 않을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공조해서 돈을 풀었단 말이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돈을 푸냐 이거 나중에 정부 빚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유동성 정책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네. 올라가는 주식시장의 아, 상승세를 네. 즐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성공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사상 유례 없는 이런 네. 분위기를 이렇게 해버리다니? 이거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라 고민하고 남 걱정하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글로벌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돈을 사상 유례 없이 많이 네. 풀었다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에 가서 기다리자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네. 신지은 아나운서가 얘기해 준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이반자들도 사실은 정말 그 얘가 시지프스의 네. 돌? 네. 시지프스요? 시시포스. 시시포스? 아까 시시포스처럼 잠깐의 소홀함으로도 경제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시시포스의 돌이라고 해야 되나? 시시포스처럼 네. 진짜 그 경제를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하나의 네. 인간이다. 근데 혹시 시시포스의 돌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나와요. 네. 잠시만요. 시시포스의 돌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저는 얕고 넓게 지식을 탐구하는 스타일이어서 시시포스의 돌이 뭔지를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한번 해결해 볼까요? 저 네. 찾아봐요. 제가 아까 읽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이네요. 시시포스가. 자, 가장 교활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 교활하고 못된 지혜가 많기로 유명했대요. 제우스의 분노를 사서 저승에 가게 되자 저승의 신 하데스를 속이고 장수를 누렸다. 하지만 그 벌로 나중에 저승에서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깐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얕은 수를 쓰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그런 사람. 그걸 바로 네. 경제 입안자에 비유하기에는 그쵸? 좀 그러네요. 무리가 있긴 좀 한데 뭐지? 여기서는 네, 네. 그거를 그 모습 자체를 그렇죠. 모습 자체를 여기서는 비유한 것 같고요. 눈 가리고 아웅이 되면 안 되니까 정책을. 그렇죠. 그러한 네. 부분의 어려움에 아.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한 부분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네. 막연하게 주식 참여자, 네. 주식 투자 참여자나 어떤 경제 재테크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말을 굉장히 네. 저는 큰 하나의 어떤 전제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 책에 보면은 제가 이거 전자 이북에 책갈피를 해놨거든요. 네. 이 사람이 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네. 각 시대의 경제 정책들과 네. 그러한 인물들, 경제 입안자의 인물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네. 역사의 큰 획을 그은 경제 정책과 그것을 만든 정책 입안자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네.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 싶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성공했고 어떻게 했을 네. 때 실패했다라는 어떤 나름의 이론을 발견하고 네.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묘하게도 실패한 사람들은 많은데 비해서 딱히 성공했다고 꼽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유는 그들이 모두 시시포스와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담한 실패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성공에 근접한 사람들도 마땅히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네. 정책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네. 그 정책 안에서는 어쨌든 시시포스처럼 어떻게든 네.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따라가는 게 그럼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네. 일예로 결혼을 아직 안 하셔서 관심이 네. 없으시지만 있을 거예요. 돈에 관한 것이라면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집을 사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진짜 초저금리를 찍었었던 시기
2013년인가 그래요. 그때 집을 샀으면 네. 가장 절호해. 아 그래요? 집 살 타이밍이었지만 그때 한창 헤드라인을 네. 장식했던 이야기들은 3D 뭐 이런 거였어요. 아, 3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라든지 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적기였고 그리고 2015년도가 네. 거의 마지막 최적의 마지막 찬스였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서울의 집값은 네. 지금 굉장한 맞아요. 상승세를 띠다가 요즘 좀 쉬어가고 네. 있기는 한데 지난 정권에서 했던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금리를 인하했어서도 있지만 왜냐면 싼 이자로 돈을 많이 네. 끌어올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뭐 LTV나 DTI 부분의 규제를 해소하는 부분도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도 뭐 네. 폐지하면서 이제 분양 시장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때 샀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하고. 아, 네. 저 이제 가야 돼서 아, 네. 그 정리하지 이거 그냥 에어컨만 끄고 네네네. 끄고 가면 그대로 가시면 예, 예, 예. SD 카드만 꺼내가지고. SD 카드 꺼내가지고 예. 내일 백업 받고 내일 주시면 돼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 정권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 사라. 잘 보시면 예, 예, 예. 집 사라 정책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게 와닿는 사례네요. 항상 그 정책, 우리는 정책이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만 약간 시선을 쏟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이 나왔으면 그 현실 안에서 뭔가 어떻게 해봐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취지같아요. 그 정책이 네. 시시프스가 밀어 올리는 돌처럼 네, 네. 밀어 올리기 굉장히 힘든 음. 무거운 주제고 네.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 그 밀어 올리고자 하는 그 음. 안간힘을 이용하자는 거죠. 안감을. 그러니까 몸을 맡기자. 약간 정책에 몸을 맡기고 어. 상황에 따라서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대응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집은 그냥 결혼하면 사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야 옛말에 그런 네. 말이 있어요. 저희 엄마도 네. 참 그 얘기를 많이 예전에 하셨는데 네. 제가 막상 집을 아, 마련해야 될 네. 신혼 때는 네. 강하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엄마를 바라봤을 때 제가 이제 네. 딸이었고 네. 엄마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이제 아버지랑 막 의견을 막 나누시잖아요. 네. 집을 사야 된다, 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할 때 사서 빚을 내더라도 이거 열심히 갚으면 우리 돈 되는 거니까 네. 집을 일단 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네. 하니까 사놓는 게 돈이 된다.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긴 앞으로 10년 후에 또 우리 사회의 집값을 바라보면 지금보다 내릴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경제 위기나 네.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집값이 하락할 그렇죠. 수도 네. 있겠지만 그랬다가 또 네.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마치 저평가된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가도 오르는 것처럼. 그럼 사실- 생각해 보세요. 네. 옛날에 어릴 때 짜장면이나 네. 아이스크림이나 껌 그쵸. 같은 거 가격 엄청 어땠어요? 쌌죠. 막 100원, 200원 했는데 지금은 100원, 2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없죠. 네.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네. 아, 그러네요. 이 책을 통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완벽한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없다.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수능하면서. 수능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굳이 또 평가하려고 네, 애쓰지 않아도 될 것 진짜 같아요. 시간 낭비네요. 시간이 네. 유한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정책을 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 길을 모색해 보는 거예요. 네, 물론 의견을 네. 세울 수는 있어요. 그쵸. 나만의 네. 논리나 의견은 꼭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정책 결정자가 갖추어야 될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단기주의에 영합하지 말고 네. 국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그렇게 해서 만든 정책이라도 상황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조정해 나갈 줄 알아야 한다.
점. 네. 숲과 나무를 아, 같이 보는 봐요. 시각을 가져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경제정책 입안자다. 네.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어보도록 해야겠죠. 여기 책에서는 옛날부터, 옛날 과거 몇 년대부터 나와 있죠?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프랑스 혁명 시대부터 음.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네. 또 그 이후의 시대, 그리고 네. 또 세계 각국, 네. 신흥국의 도전, 뭐 최근에 사람들까지 나와요.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2010년 이후 그 경제 정책을 포함 입안자들 네.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가장 최근의 정책 입안자 누구죠? 폴 마틴이라는 분이에요. 캐나다 금융 시스템의 설계자. 네. 여기까지 나오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초반에 네. 50페이지, 네. 그러니까 63페이지까지가 네. 챕터 2까지인데, 네. 여기까지는 사실 너무 옛날 이야기여서 맞아요. 그냥 네. 역사책을 네, 읽는 기분도 맞아요.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재미있게 읽으실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역사에 좀 취약하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루이 15세가 이렇게 탕진을 했었구나. 맞아요. 뭐 이런 유언을 남겼구나. 이런 거 정도 확인하는 부분은 좋았었고요. 근데 나머지까지 읽게 된다면, 네. 경제 정책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네. 각국에서는 작동을 하는구나. 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50쪽 읽을 겁니까? 안 읽을 겁니까? 읽어야죠. 일단 읽을까요? 한번 진짜? 칼을 뺐으면 알았어요. 네, 물안도 100쪽까지는 써야 읽어보자. 되니까. 아니면 저희가 네. 좀 지금 현실과 맞닿아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그런 음. 챕터를 읽죠.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저희가 읽었던 거는 정말 옛날 그 경제사 읽는 느낌인데요. 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같은 빈곤과 전쟁을 벌인 영국 복지제도의 아버지 이런 거는 읽어볼 만할 것 같아요. 복지제도에 대한 거니까 또 뭐 요즘 무역 전쟁이 화두니까 네.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든 헨리 모겐소 주니어 이런 부분들만 한번 골라서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은 50페이지까지가 챕터가 두 가지였으니까 네. 대략적으로 챕터를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네. 다음 주에 또 읽어볼까요? 아니면 음. 저하고 이제 권미란 앵커님하고 서로 다르게? 네, 다르게 하나씩 읽어서 거기에 그럴까요?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 읽어와서 얘기를 나누고 나머지를 더 읽을지 네, 말지. 한번 근데 고민해보는 거. 그래도 50이든 100이든 그만큼 책을 골라서 읽는 것도 그럼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즘 독서법에 대한 책도 많은데 맞아요. 책을 그냥 하나만 쭉 끝까지 읽으려고 노력하지 아. 말고 이 책 전체 같이 읽고 싶은 대로 네. 읽으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좋은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60페이지까지 읽었고 이 다음에 50페이지를 더 읽어서 네. 서로 얘기를 나누고 네. 이 책을 좀 더 읽을지 네, 아니면 말지. 다른 책으로 넘어갈지 네. 결정해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책 어떤 것 같아요? 지적인 욕구가 매우 강하신 분들께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너무 어려워. 안 되겠어. 나는 어려운 게 싫고 그냥 쉽게 읽히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 영상에 만족하시는 거. 저희가 쉽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이 영상에 만족하시고 또 다음 책을 기다려보시는 걸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책에 반하지 말라 그리고 돈을 버는 관점에서 네. 그런 명제를 굉장히 신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정책 이반자들이 인간적이고 정말 그 좋은 정책을 쓸 수 있는 네. 사람들은 사실은 네. 확률이 더 낮다는 거죠. 실패 확률이 더 높다는 네. 거. 이거를 저는 또 새롭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 사람은 이랬구나, 저 사람은 저랬구나를 느끼기보다는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게 음. 독서의 목적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서로 다른 챕터를 네. 저희끼리 의논해서 읽고 그다음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최근에 이데일리 전략 포럼이라고 네. 이데일리에서 포럼을 했었어요. 네. 그때 스웨덴 전 총리분이 오셨거든요. 네. 그분이 썼던 네. 정책과 성과를 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어. 좋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섬세하게 쓸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분 얘기를 네. 듣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꺼졌어. 이제 클로징 네. 시간인가요? 오늘은 네. 클로징을 여기까지 네.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글로벌 이슈로 준비를. 글로벌 이슈가 저희가 네, 준비를 했는데 네. 꺼져버렸어요. 뭐 요즘 글로벌 이슈 하면 뭐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니까 네.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알차게 네. 준비해서 네.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머니 어벤져스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좀 더 다음 시간에 네. 더 좋은 모습. 원래는 이제 뭐든지 시작은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법이니까요. 네. 오늘은 또 인사도 드리고 또 그래요. 이렇게 호흡을 한번 맞춰보는 시간으로서 의미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외신 그리고 그 외신에서 그리고 책 그리고 글로벌 이슈 또 가능하면 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 있었던 그 주요 리포트까지 정리를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책의 선정 기준은 저희가 경제 네. 또 과학 네. 4차 산업혁명 네, 좋죠. 통일 이렇게 네. 정리를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많이 책을 많이 읽게 되시겠네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이런 거 좋죠. 책 다 읽을 시간 없으니까 네. 저희와 함께 그냥 리뷰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머니 어벤져스 신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